워터 컬러빙 현상입니다. 그죠? 얘는 이제 기술사 100회에 나왔던 거고요. 워터 컬러빙 현상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거 보면 이제 QOD, 퀵 오프닝 디바이스라고 해서 뭐 프리액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별한 제한 조건이 많이 없었고요. 기존에 이제 기출제 됐던 거는 오늘도 비슷한 형태로 물어봤던 거, 그죠? 프리액션 밸브를 어떻게 수동으로, 수동의 개념이 참 어디까지가 수동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시 제어번에서 자동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수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개방시키는 방식과 관련된 것들 조금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깊이 들어가면 PORV, 그죠? 프레셔 오퍼레이트 릴리프 밸브라고 PORV, 그러니까 한번 개방됐던 밸브가 다시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PORV 정도. PORV는 사실 뭐 프리액션 밸브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드라이 밸브, 즉 건식 밸브에도 들어가죠. 근데 건식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회사마다 조금씩 방식이 틀린데 굳이 이제 방식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1차 측과 2차 측 차이 나는 압력이 좀 차이가 적다. 그러니까 1차 측의 압력하고 2차 측의 차이 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얘를 저차압식 또는 저차동식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설치하고 있는 드라이 밸브는 저압식이죠, 저압식. 그러니까 얘도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 밸브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차 측의 압력이 높은 거고요. 지금 2차 측의 압력이 낮은 저압식을 씁니다. 그럼 이제 지금 2차 측의 압력이 낮은 저압식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가 장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PORV도 거의 없고요.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프리액션 밸브랑 비슷한, 그러니까 클리퍼가 있고요. 클리퍼에 걸쇠에 푸시로드에 물 채워지고요. 얘를 물을 빼주는 그런 타입의,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액츄레이터라고 하는 기구 장치가 부착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물레인을 드레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압식의 대표적인 뭐 타사 제품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딱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측의 저차압식 이렇게 부르지만 개념으로 보면 2차 측의 압력이 꽤 높습니다. 꽤 높고요. 얘는 PORV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든 개념인데 엑셀레이터라고, 얘가 개통도상 들어있는데 참 시스템 구현이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엑셀레이터가 들어있는 타입의 같은 경우 실제 얘는 2차 측의 압력이 높고요. 그 엑셀레이터 전 단계에 클래퍼 전 단계의 PORV 위에 엑셀레이터,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중간 챔버로 들어가는 이런 타입이 저차압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뭐 개통도로 그리기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왜? 건식 밸브 자체에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쓰고 있는 제품과 쓰지 않는 제품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단순하게 보면 이제 프리액션하고 건식 밸브에 들어가는 PORV가 어떤 밸브이냐. 근데 얘도 사실은 그냥 단문이죠, 단문.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전자 밸브가 개방됐을 때 다시 전자 밸브가 닫힘으로 인해서 클리퍼가 닫힐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밸브가 PORV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만 일단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PORV는 제껴두더라도 드라이 밸브 같은 경우는 참 많았죠. 퀵 오프닝 디바이스,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던 거, 엑셀레이터하고 뭐 익조스터, 그죠? 익조스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개방된 2차 층의 공기를 다시 중간 챔버로 보내서 클리퍼의 신속한 개방을 돕는 엑셀레이터인 거고요. 익조스터는 2차 측에 달려서 그냥 개방 밸브 타입입니다. 그냥 2차 측의 압력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처럼 엑셀레이터는 클리퍼의 개방 시간을, 그 다음에 익저스터는 실제 클리퍼가 개방된 후 헤드로부터 방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국 퀵 오프닝 디바이스, 급속 개방 장치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워터 컬러밍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건식 밸브의 2차 측에 이렇게 물기둥, 물이 차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 개념인 게 이 저차압식 같은 경우는
실제 저압식과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요번에도 나왔던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 160회 기술사에 나왔던 것처럼 마중물, 즉 클리퍼 2차 측에 물을 약간 채워둡니다. 그 채워두는 이유, 그 물을 우리가 플라밍 워터라고 하고, 플라밍 워터를 채워두는 이유가 뭐냐가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 플라밍 워터와 관련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워터 컬러밍이죠. 왜? 플라밍 워터는 인위적으로 채워두는 것이고요. 워터 컬러밍은요, 실제 자연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물의 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로 인해서 결국 물이 갖고 있는 수주 H가 있고요. 만약에 클리퍼에 일정한 압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비중량의 여기에 높이, 즉 압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사실 이제 뭐 저차압식이 됐건 저압식이 됐건 이런 개념에서는 압력이 작용하면 실제 지연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워터 컬러밍 현상이 뭐냐? 2차 측에 물이 차는 현상입니다. 그죠? 물이 차서 일정한 액주, 물기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처럼 방수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수 지연 시간은 큰 의미에서는 트립 타임, 즉 클리퍼가 개방 지연되는 시간하고 트랜지트 타임, 즉 클리퍼가 개방된 후 실제 헤드에서 물이 나오기까지의 방수 지연 시간, 두 가지에 얘도 결국은 일조하는 거죠. 그죠? 일조. 클리퍼 개방됐을 때만 저게 클리퍼? 얘는 아니죠. 얘는 클리퍼가 개방 전 단계에 물이 차 있으니까 결국요. 물이 차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저압식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액츄레이터에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결국은요.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기가 갖고 있는 압력도 있겠지만 하단부에서 작용하는 거는 즉 상층부의 압력하고 밑에 하단부에 물이 주는 그죠? 비중량과 높이에 따른 압력이 결국 어떤 형태로 더해지는 형태는 거니까 결국 중간에 그 압력의 균형추를 잡고 있는 액츄레이터에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1차 측의 압력은 균일한데 2차 측의 압력이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헤드가 압축 공기가 빠져도 이 물기둥 때문에 결국 클리퍼는요 지연될 수밖에 없고 클리퍼가 지연되면 그에 따라 상응하는 당연히 트랜지트 타임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얘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때려서 넣기에는 그죠?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네? 오동작은 거의 없죠. 오동작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는 1차 측과 2차 측의 힘의 균형인 상태에서 서로 얘를 2차 측의 압력이 더 커도 얘는요 절대 안 열리죠. 거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동작은 거리가 멀고요. 그냥 오로지 동작 지연 시간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발생되는 원인, 그러니까 물이 차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 건식 밸브 같은 경우 딱 뜯어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1:1 컴프레셔 방식, 그러니까 조그만 뭐 한 1, 2마력짜리 작은 컴프레셔를 실제 건식 밸브 옆에다 붙여놓고 얘를 돌리면요. 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유지 관리도 어렵죠. 왜냐하면 컴프레셔가 꺼져도 모릅니다. 컴프레셔가 꺼지게 되면 어떻게? 거의 100% 밸브는 오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브가 열리는 거죠, 실제. 그죠? 왜냐하면 얘가 같은 경우 이제 누기율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 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지고요. 1차 측은 수압이 걸리는 거니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저절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조금 어렵고요. 그럼 이제 용량이 큰 집합 또는 중앙 배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형의 컴프레셔가 돌게 되는데 얘는 실제 딱 뜯어서 보면요. 압축 공기도 있지만 수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수분 필터를 써서 수분을 일정하게 제거한다라고 해도 그게 100% 제거가 안 되고요. 일정량의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결국 2차 측에 고이는 현상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브를 뭐 실험하거나 아니면 밸브가 오동작동으로 해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압축 공기를 집어넣으면 9배 찬적에서 얘가 거꾸로 역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결국 건식 밸브의 2차 측 수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따지면 뭐
말도 안 되겠지만 뭐 결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얘가 지금 설치되는 장소가 차고 주차장, 온도 차이가 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회, 100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정의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이상한 것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원위치로 해야 되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점검 대상은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최근에 개정된 이 아파트가 들어간 그죠?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겁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나머지 것은요 지하층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집어넣으면서 기준을 좀 깐깐히 적용한 거죠. 지하층을 제외했다라고 하면 지상으로 높이가 기본적으로 50층 이상 넘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하층을 포함해 버리면요. 기준이 좀 되게 강화된 느낌입니다. 왜? 지하층을 파내려간 거. 그러니까 지상에서 봤을 때 규모가 낮아진 거죠. 근데 지금은 오로지 지하층을 어떻게 빼버리고 지상 50층 이상인 거니까 기준이 되게 루즈한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일단 아파트를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지하층을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30층 이상. 그다음에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그래서 120이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의 분류 방법 중에 한 가지. 그다음에 면적입니다. 20만 제곱미터 이상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성능위주 소방 설계 기준과 약간 매칭을 합니다. 다만 이런 조건도 있지만 얘는 어떻게 할까요? 단서 조건도 써주셔야지 완벽한 답안지. 물론 표현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예 써주시면 땡큐인데 그냥 그죠?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요것까지가 정답일 텐데 그냥 쓰시오 하면요. 얘도 포함이 되는 게 가장 합당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또는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위험물 제조소, 그다음에 지하구동을 제외한 상태에서 1, 2, 3번까지가 완벽한 답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연창입니다. 배연창.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배연창이다라고 하면 배연창과 관련된 설치 대상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엔 기존에 있는 종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얘는 빼버렸고요. 뭐 설치 기준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효 면적은 실제 나왔던 겁니다. 기술사 100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보트 종축, 그러니까 축이 어디에 있느냐? 위에서 이렇게 축이 달렸으면 어떻게 되죠? 종축이 되고요. 축이 옆으로 달렸다라고 하면 횡축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위에서 달렸으니까 문은 어떻게 열리죠? 좌우로 열리는 거죠. 좌우로. 창문이.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축이 위에서 아래 위로 달린 거고 창문의 축이 아래 위로 달린 거고요. 그러면 축이 이렇게 아래 위로 달렸다가 문은 어떻게 열리죠? 그냥 이렇게 조금 더. 그죠? 내측이나 외측으로 돌아서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열린 것만큼의 뭐 폭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요 높이겠죠. 높이, 창문의 높이. 그래서 축을 어느 기점에 두느냐. 위에서 아래에 있으면 피보트 종축이 되는 거고요. 축이 옆으로 있으면 얘는요. 얘가 이렇게 열리죠. 그럼 이게 안쪽이다라고 하면 피보트 횡축창 같은 경우 위에서 봤을 때는 요 간격. 하단부는요. 하단부는 여러분들 수직에 봤을 때 요 투영 면적이 실제 배연창의 유효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피보트 종축과 피보트 횡축만 정리되면 쉽죠. 왜냐하면 미석이 창은 저런 형태를 미석이 창이라고 하고 나머지 들창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피보트 종축과 피보트 횡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들창을 내측이냐 외측이냐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서 피보트 종축과 피보트 횡축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연 설명하는 것들은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 그림만 그리셔도 무슨 뜻인지 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검 장비죠. 점검 장비. 뭐 이미 뭐 수차례 나왔던 부분입니다. 1, 3, 12. 그죠? 그러면 한 2회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한 10회 건너뛰고 이번에 18회니까 한 6회 건너뛰면 그죠? 몇 가지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면 저절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화재 안전 기준 배우시고 관계 법령 배우시면 정리가 되면 목차만 정리가 되면 저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이게 공동이다라고 하면 실제 방수 압력 측정계, 절연 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화기구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소화기구는 분말 소화약제 또는 자체 소화기의 약제만 무게만 재면 됩니다. 그래서 저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이다라고 하면 방수 압력 측정계는 피터 게이지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생긴 제품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소화전 밸브 압력계는요. 그냥 뭐죠? 캡에 압력계가 달려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니까 얘는 얘는 관창에서 물이 쏟아지는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 동압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요. 그냥 호스를 그냥 여기다 꽂아버리죠. 40mm면 40mm짜리, 그다음에 65짜리면 65짜리 꽂아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볼 수 있는 게 소화전 밸브 압력계하고 방수 압력 측정계의 차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그냥 포소화 설비는요. 헤드 결합 렌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풀 수 있는 헤드를 풀 수 있는 그 렌치다라고 이게 이제 점검 장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뭐 비고는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작동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 작동식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4, 6 그죠? 실제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실무형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 트렌드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제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얘가 은근슬쩍 어디로 갔냐면 설계로 넘어갔죠. 설계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감지기를 놓고 테스트하기, 즉 단선과 쇼트를 가지고 전압을 찍었을 때 몇 볼트가 나오는지, 물론 얘를 시공으로 볼 건지 얘를 점검으로 볼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는 아니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굳이 5가지 그죠? 밸브를 어떻게 열겠다. 그럼 뭐 감지기 찍어서 여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슈퍼비저리 판넬 있죠. 그래서 수동 조작함을 눌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리액션 밸브로 바로 접근해서 그죠? 아까처럼 중간 챔버의 물을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수동 밸브를 아예 열어버리는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감시 제어반에 가서 어떻게 수동으로 프리액션 밸브를 개방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시 제어반에서 동작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 A를 붙이고 B를 붙여가지고 동작 시험을 통해서 개방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방법은 하나만 정리하면 다 끝이죠. 가스 개소화 설비도 이렇게 할 거고, 그죠? 프리액션도 이렇게 할 거고. 사실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뭐 일자살수식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일자살수식은 뭐가 없을까요? 뭐 이런 게 없겠죠. 그죠? SVP라고 하는 게 없고, 가스 개소화 설비는 얘가 있죠. 수동 조작함이 있으니까. 아마 일제 개방 밸브 정도? 나머지 거는 뭐 비슷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뭐 4점, 5점 주면 땡큐. 그죠? 너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면 끝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 그죠?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을 설치하는 장소 이렇게 된 거죠.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뭐가 빠졌죠? 캐비넷형이 빠져 있죠.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그다음에 지하구의 분전반 제어반은 또 어디에 있었죠? 자동 확산 소화기 이렇게 들어있다가 얘가 제가 해석을 해서 드렸죠.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의 분전반 제어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인데 다만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여기에는요 자동 확산 소화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동 확산 소화기 들어간다.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지정 수량 5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가스 분말, 그다음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고체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들어서 입법 예고된 게 뭐죠? 에어로졸 소화 설비를 지금 뭐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기준은 안 나왔지만 뭐 그 정도도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기 감지기. 얘 같은 경우 참 좋은데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거 뽑으라고 하면 몇 가지? 한 5가지만 정리합니다. 혹여나 이런 거 나와도 그냥 5가지.
6가지, 7가지 넘어가면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죠? 일일이 찾아서 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업태나 또 장소의 장소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면 5가지 정도만 딱 정리해 주시고 그냥 패스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입니다. 그래서 취침 숙박이다라고 하면 유사한 용도, 즉 거실이죠. 그래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비슷하죠. 조기 반응형 헤드가 설치되는 장소, 그다음에 수련시설, 합숙소, 의료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이 해당이 되고요. 교정군사, 근생중 고시원. 얘 같은 경우 뭐 교육연구시설 중에 합숙소, 합숙소 따로 있나요? 공장에도 합숙소는 안 들어가죠. 합숙소가 있어요. 백제금맥. 그럼 써줘야 돼. 네. 그러니까 저기 저 합숙소가 왜냐면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합숙소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유도 선수들이 하다가 그러니까. 사고 나서 사고 있어서 저거 들어온 거거든요. 근생은 고시원은 거의 이제 따로 근생의 고시원은 그냥 고시원만 써줘도 정리가 끝나는데 사실 저 교육연구소의 합숙소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조건이 그렇다 이거지. 교육연구시설 합숙소인데 교육연구시설을 써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고민했던 거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외우는 거야 힘들겠습니까? 말로 때우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설치 장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면 시공하시는 분들 설치 기준까지 당연히 쫓아가는 기준. 그리고 굳이 연기 감지기로 물어볼까? 굳이 이제 설치 기준을 물어본다면 연기 복합형으로 물어보겠죠. 기준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질문을 뭐로 할 거냐. 연기 감지기로 하면 그런가 보다. 연기 복합형으로 하면 이건 또 뭐지?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